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벌어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 선을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기존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의 긴 세월 끝에 드디어 가장 낮은 사망자 수치를 보였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아 K-클래식 콘서트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대출 잔액 64만 7,200달러 이하인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주 6.01%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벌어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치솟고 주택 수요는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를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0.2%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29% 감소했습니다. 신청 건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에게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보훈처와 농무부 등 정부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모기지 대출 신청량을 측정하는 지표인 모기지은행협회의 시장 종합지수는 전주보다 1.2% 하락한 255건으로 집계됐으며 1999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주택 시장 한파는 연준의 큰 폭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폭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석 달 연속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연준의 방향성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에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머스크는 현 금리에서 0.2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로 한 국가의 경제에서 그동안 축적된 자산 가치에 비해 재화와 용역의 일반적인 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달 연속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다가오는 20일에서 21일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또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11월 중간선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낙태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의 낙태법 폐지 결정 이후 보수 진영에서 연방법 차원의 낙태 금지 법제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하순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 뒤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한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낙태권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때문에 되도록 낙태 문제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개별 주 차원의 판단으로 돌리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그레이엄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공교로운 상황에 빠지게 된 셈입니다. 한편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한 상향으로 민주당과도 교분이 두터운 인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긴 세월 끝에 드디어 가장 낮은 사망자 수치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오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there yet, but the end is in sight. A marathon runner does not stop when the finish line comes into view. 근거로 가져온 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The number of weekly reported deaths from COVID-19 was the lowest since March 2020. We have never been in a better position to end the pandemic. WHO가 이날 코로나19 주간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9월 5일에서 11일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건수는 전주 대비 22%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 때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eanwhile, the downward trend in the global monkeypox outbreak is continuing. But as with COVID-19, this is not the time to relax or let down our guard.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가 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며 WHO의 권고에 따라 의료 인력과 방역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이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2022 한국학습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한국에 관심 있는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국어 학습과 한국문화 관련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관심 있는 미 동남부 지역 내 초중고 대학 등 다양한 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해 기관당 $500에서 $1,000 내외의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서 제출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교육원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인문화계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아 K-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재단 측은 특별히 올해가 한국 가곡 탄생 100주년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음악회가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의 홍성구 사무총장은 재단 활동 사항과 함께 이번 음악회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저희가 설립 10주년을 딱 맞았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제1회 애틀랜타 대한민국 영화제를 저희가 기획하고 주관하면서 출범한 재단인데 지금 이제 딱 10년이 됐고요. 그 사이에 영화제, 영화 상영회, 콘서트, 전시회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동안 활동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K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K-클래식은 좁게는 가곡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며 넓게는 한인이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을 통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한인 연주자뿐만 아니라 테너 마이클 바베시스가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라클래시스 오케스트라의 서은석 지휘자는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언급하며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 테너 한 분이 이제 미국인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한국 분들은 그냥 한국 우리 악보 보내드려서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되는데 미국 분이 이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악보를 다 이제 일일이 그려서 사랑이라고 하면은 SARING 이런 식으로 한국 딕션을 영어로 이제 스펠링으로 한국말을 악보를 만들어주고. 이번 K-클래식 콘서트는 오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게스 사우스 시아라에서 열리게 되며 입장료는 A석은 $30, S석은 $100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8년간 미국을 제외한 20여 개국 정당과 유력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3억 달러를 후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기밀 해제된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는 최소한의 추산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극우 국수주의 정당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 것입니다. 해당 당국자는 구체적인 국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대사가 아시아의 한 국가 대선 후보에게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을 싣고 스코틀랜드에서 런던으로 날아간 영국 공군기 항로를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로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는 현지 시간 13일 여왕을 운구한 공군기 항로의 조회수가 479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 동영상 조회수까지 더하면 500만 명 이상이 여왕의 마지막 비행을 함께했습니다. 업체 측은 비행기가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600만 명 넘게 동시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불안정해질 정도였다고 전하며 이는 사상 최다 조회수라고 설명했습니다. 50년 만에 재개하는 아르테미스 1호 로켓 발사가 지난 3일 실패한 뒤 당초 23일에서 27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극저온 시연 실험 이후 발사까지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 등을 신중히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며 그 사이 팀원들도 충분히 휴식하고 극저온 추진제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사 예정일은 오늘 27일이며 발사 시간은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1시 37분께 70분 동안 발사된 뒤 오는 11월 5일 착륙할 예정입니다. 한편 프로젝트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